이제 중장기로 봤었을 때 반등 올 수 있는 가장 핵심 지점이 0.5구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38이 찍고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0.5나 628 찍고 저점을 갱신하러 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일단 최소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한 어디는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만족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제 하락을 위한 이제 찍긴 찍었다, 고점을 찍긴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해 들었지만 저점은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었을 때 반등, 하락, 반등이었죠. 여기가 한파동이. 그럼 이건 명확하게 ABC였다는 거죠. 여기가 ABC가 나왔어요. 빨간색으로 레이블 할게요. 빨간색 레이블 하고 ABC가 나왔고, 그리고 떨어지는 파동이 있고, 이거는 카운팅 할 필요도 없고, 올라가는 것도 ABC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ABC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이게 WXY로 레이블을 해야겠죠.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게 WXY라고 하면 이게 비율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플랫한 형태의, 그러니까 A 고점을 살짝 넘기는 상태의 C 고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정도 크기면 사실 지그재그 ABC로 보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또 항상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운팅 해봤을 때 이렇게 ABC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라고 보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락할 때 형태가 명확하게 하락 5파동이었다. 하락 5파동이었다. 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하락으로 임펄스가 나왔으면 반등 후에 다시 하락 임펄스가 나오거든요. 이거였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점이 여기다. 저점 이후로 첫 파동이 ABC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크게 ABC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가 이거를 하락을 위한 반동으로 보고 있는 거고, 마이너 카운팅을 다시 해보면 여기까지가 명확하게 임펄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이 초록 지점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였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쵸? 그랬고, 그러니까 임펄스의 엔딩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임펄스인데 1, 2, 3, 4, 5고 1, 2, 3, 4, 5의 1, 2, 3, 4, 5 여기가 리딩 다이고널에 나왔죠 라고 생각을 하고, B가 짧게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카운터로 바로 올려서 쳤고, 그 다음에 C파도 카운팅을 해보면 C파 카운팅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정확하게, 그래서 아마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 2, 3, 4, 5고, 그래서 1, 2, 3, 4, 5가 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보면 이게 상승 1파, 2파동, 그 다음에 3파동, 4파동, 5파동이거든요. 근데 또 올랐잖아. 이렇게. 이것도 엔딩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높게 보는 건 관점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BC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BC가 엔딩으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 관점을 어제 카톡방에 이렇게 그어서 엔딩 관점이 1번이라고 그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 관점 먼저 올렸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뭐 맞다라고 거의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서브 관점도 올렸습니다. 서브 관점은 일단 첫 번째 파동 관점은 알겠죠? ABC A 나왔고 B 나왔고 ABC의 1, 2, 3, 4, 5, 5C의 엔딩이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제 하고 오늘 저는 알트들을 절반가량은 매도를 했어요. 절반가량은. 이따가 알트 잔고 보여드릴게요.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저점을 옮기는 거죠. 여기가 저점인데 굳이 이제 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무시의 근거는 여기가, 그러니까 무시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ABC의 1, 2, 3, 4, 5 엔딩이가 나왔는데 엔딩 2파가 절단된 게 아닌가. 근데 절단은 사실 잘 안 일어나잖아요. 절단이 안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절단이 일어날 확률보다. 근데 어쨌든 절단이지 않나. 만약에 정말 여기가 상승장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부터 절단이 일어났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긴 있죠. 높진 않으나.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단기 관점에선 이게 더 맞기는 해요. 뭐였냐면, 옛날 2010년도부터 비트코인 그랬죠.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쭉 상승했던 1파, 그다음에 2파, 그다음에 지금이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큰 관점에서 3파 구간인데, 3파의 1파가 이렇게 있었고, 3파 2파가 코로나가 있었고, 3파의 3파가 크게 얼마 전까지 나왔고, 지금 4파 구간이고, 그래서 조정을 하다가 5파를 올라간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이 개념이죠. 이 개념. 그래서 장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이 상승 관점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가 하나가 너무 확정적으로 맞다라고 우기기에는 어, 좀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장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불장의 랠리가 시작했다 라고 하면 여기는 무시하고 상승 당연히 1파인 거고 2파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3파인데 3파가 이렇게 작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3에 1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에 2가 나올 거고 다시 올려쳐서 3에 3이 나올 거고 3에 3은 크겠죠. 3에 4가 나오고 3에 4는 여기가 가격으로 조정이 나오니까 여기는 횡보로 나올 거고 그리고 5파가 나오고 그러면 3에 1, 1, 2, 3, 4, 5, A, B, C 조정하다가 5파 이러면 이제 한파동이거든요. 그래서 1, 2, 1, 2, 3, 4, 5, 4, 5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점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한 여기가 618 지점을 찍어보면 3의 1을 한 43,100, 200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굳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올려치느냐 급등 나오느냐 그러면 진짜 이런 관점이 3에 3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빼박으로 불장 느낌으로 좀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 618 기점보다 더 조정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면 3의 1파가 이렇게 많이 되돌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1파의 되돌림과 시간이 이 정도였는데 3의 1이 더 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 싸움인 거죠.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기보다는 반등이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나와도 하락을 위한 반동이 아니었나라고 하방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너무 애매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약을 하면 사실 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제 이게 정말로 일부 분들은 야 너 자꾸 대응만 강조를 하네 지가 분석을 틀리니까 이렇게 조롱을 하시면 달게 받을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걸 나도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순 없고 시시각각 뉴스가 나오듯이 시시각각 그 차트도 그런 것들 뉴스들을 반영해서 시세가 형성되면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요약해드리면 여기서 49K, 50K 중요한 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뚫지 않는 이상은 하방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최소한 0.5구간까지 하방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까 여기죠. 하방관점을 봐야 되는데 여기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러면 상승관점을 두되 마지막 엔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 못하려나? 이렇게 얘기하면 엔딩까지만 보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여기랑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46K 초반 그 다음에 49K 후반 여기를 뚫어야 엔딩도 나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상승 시나리오도 없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죠. 그럼 하방되면 그럼 하방은 또 둘로 나뉘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찐 하방이냐 아니면 여기서 천천히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삼각수를 그리냐 이거인데 어쨌든 상승은 아닐 거라는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관점이 아니니까 배제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하락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떨어질지는 이때 가서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었으면 여기를 지지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더라도 중요한 라인인 48에서 50K를 뚫어줘야 진짜 상승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엔딩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요약한 거고 차트 모양 보면 이게 엔딩인지 아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 매형남이 오른다고 했어요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 말했는지 못 알아듣겠으면 제발 구글링이라도 해보고 그러고 하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야 매형남이 오른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어차피 소중한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엄청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이고 그래서 시간과 돈을 모두 다 여기다 쏟고 있는데 성공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고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건 되게 당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으면 제발 워딩이라도 좀 익히고 그러고 방송을 보면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